자, 안녕하십니까. 물리 김정문입니다. 제가 간만에, 네, 강단에 섰습니다. 강단에. 제가 그룹으로 하다가. 자,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지 간략한 소개를 좀 드릴 텐데, 저는 그 강좌명과 교재명이 똑같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단과할 때 항상 그렇게 해왔었고, 교재명은 수능 유형 분석 930입니다. 자, 요게 이번 겨울방학 강좌명인데, 이번 조금 개념도 물론 하겠지만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 겁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 아시죠? 역학 다 킬러입니다. 뭐 아시는 분 다 아십니다. 물리 1이나 물리 2나 역학은 전부 20번입니다. 킬러에 킬러. 그거 겨울방학 때 하기도 솔직히 바쁩니다. 조금 어려운 걸 할 것이고 예비 고2 대상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겠죠. 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2 겨울방학 때 일반 모든 학원들의 특강은 거의 개념이죠. 거의 개념. 그죠? 고3 겨울방학 특강 가야지 3시간 수업에서 어려운 문제 한 3개 풀고 적당 문제 한 3, 4개 풉니다.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 근처 학원에서. 근데 저희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풀겠죠. 네. 비록 고2지만 조금 고3처럼 미리 수업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물리를 공부를 하는데, 물론 우리 대치동학생들 잘하죠. 뭐 인정합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도대체 애가 이해는 하는데, 이해는 하죠. 문제를 어떻게 풀지 모른다, 그런다. 네, 당연하죠. 물리가 개념 듣고 문제를 잘 풀면 그 학생 천재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물리가 그래요, 어머니. 개념을 듣고 문제를 푸는데 이 사이의 간격,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학습이 이렇게 된다면 물리는 문제의 괴리감이 다른 과목에 비해 훨씬 더 크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특히 어머니들, 야, 개념을 열심히 공부하면 언젠가 문제 잘 풀 수 있지 않겠니? 그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하는 소리고, 중3도 안 돼요, 어머니. 중2 때 하는 소리고, 문제가 아주 쉬울 때만 가능합니다. 공부를 어떻게 되면 제 말 믿으셔야 돼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공부 방법이 좀 반대가 돼야 됩니다. 이거 왜 저 선생은 도대체 개념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강조하느냐? 원래 물리 공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IQ 150 넘는 아주 수제나 개념 배우면 어려운 문제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학생 그거 안 됩니다. 따라서 공부 법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는 어릴 때부터 너무 개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개념을 안 하고 문제를 풀면 큰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어머니. 개념 적당히 하고 문제를 풀면 개념 완성해 나갈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돼요. 참, 이런 학생도 많죠. 자, 학원 시험 잘 봐. 자신이 없어. 100이면 100 그렇습니다. 아니, 학원에서 문제 그렇게 쉽게 내니까 학원 시험 잘 보죠. 그렇게 쉽게 내니까. 간단한 겁니다. 근데 수능 20번, 평가 20번, 교육시 20번 문제들이 쉬울까요? 아니죠. 자,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7번 시험 보죠. 7번. 그렇죠? 7번 시험 보는데 역학 20번 다 킬러입니다. 1년에 최소 7문제가 킬러입니다. 최소. 준킬러까지 합치면 1년에 한 20문제 나오죠. 따라서 그게 몇 년만 쌓여도 100문제 훌쩍 넘어갑니다. 그 100문제 공부시킨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즉, 우리는 문제 풀기 꽤 많다 이겁니다. 꽤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이거를 겨울방학 때 미리 안 해놓으면 학기 중에는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듭니다. 명심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수업 목표는 문제를 풀면서 개념을 잡는 게 저희 수업 목표입니다.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예전부터 이런 수업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수업을 좋아하는 학생들은 많이 좋아하죠. 특히 학생들 있죠. 왜 저 사람은 문제 쪽에 강조하지? 나중에 1년 지나면 알죠. 시험 보면 압니다. 자, 그리고 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개념을 위한 개념 수업을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저는 싫어해요. 이건 중2 때 해야 됩니다. 중3 이런 수업 하면 안 됩니다, 어머니. 이 동네에도 중3 때 물투 많이 하는데, 그쵸? 물투 뭐 16주 완성, 어린 반포로 칠 수 없습니다. 그건 진짜 개념만 본 거고, 진짜로 제대로 하려면 문제를 많이 풀어야죠. 자, 저는 말씀드렸죠? 문제를 풀 수 있는 개념 수업을 저는 하고 싶어 하고, 그렇게 해왔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교재 구성을 좀 달리 합니다. 교재 구성을. 일반 책들 보시면, 뭐 개념이 있고, 그렇죠? 예제가 있고, 그리고 기출, 이런 식으로 교재 구성을 합니다. 저도 뭐 큰 차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를 저는 이렇게 배열하는 게 아니고, 저는 철저히 유형 분석으로 문제를 배열합니다. 저는 두 문제씩 문제를 비교하면서 학생들이 그 미묘한 그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면서 개념의 진정한 원리가 뭔지, 이 포괄적인 개념이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이는구나, 이걸 가리키는 게 저희 수업 목적이에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당연히 차이점 알겠죠? 그러면 그때 개념하는 겁니다. 그때 개념 알죠. A란 문제, B란 문제 아주 비슷한데 살짝 틀리구나. 하지만 이게 결국 같은 개념이라 공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즉,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아니에요. 개념과 유형을 동시에 잡아요. 동시에. 그래야지 학생이 발전을 하죠. 발전. 아마 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어머니들이 경험하시면 알 것이고, 경험하신 어머니들한테 물어보세요. 제 수업이 어떤지. 이래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개념 수업을 완성할 수가 있다. 오케이? 아시겠죠? 또 어머니들이 워낙 문과 어머니들이 많으셔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좀 말이 안 통할 때가 있는데, 이과 어머니들은 제 말에 100% 동의하실 겁니다. 제 말에. 실질적으로 그런 어머니들 많으셨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재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 저는 교재가 시리즈로 있으면 시리즈로, 겨울방학 특강교재, 3월달 교재,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시리즈로 4권 있습니다. 4권이. 겨울방학 때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이거 한 20년, 30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그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도대체 범위가 어디까지냐? 겨울방학 때 수업을 들으면 물리를 듣죠. 역학을 배운다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역학 배운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역학 배우면 뭐해? 역학에 교재가 있겠죠. 뭐 프린트 남발하죠. 저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막연히 자료 주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역학을 배우되 어떤 교재? 예를 들어서 겨울방학 때는 수능으로 배웠다. 그럼 이 학생들이 당연히 3월달 지나면 뭘로 배우고 싶어 합니까? 당연히 평가원 기출을 배우고 싶어 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 그렇죠? 그리고 내신 때 교육청 문제도 풀고 싶어 하죠. 더 풀고 싶으면 이게 두 권이니까 얘도 달라고 그럽니다. 정말 최상위권 학생들을 제가 수업을 많이 했는데 이 교재 4권이면 지네가 그럽니다. 충분하다고. 더 줄 필요 없다고. 그 학생들은 범위가 머릿속에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범위. 그냥 물리를 배운 게 아니고 수능 따로, 평가원 따로, 교육청 따로 분명히 배웠으니까 이걸 복습하면 되는 겁니다. 분명히 범위를 정해줘야죠. 여기다 물론 수능 특강 하죠. 그런 상태에서 자란 학생들은 집에서 마더텅, 자이 이런 거 복습하는 거죠. 제 교재에 한 30분의 1도 안 됩니다. 거기 있는 문제들은. 제가 그래요. 우리 이거 풀었으니까 복습으로 마더텅이나 자이 같은 거 풀어봐라. 그러면 똑같은 문제를 다시 한번 또 푸는 거죠. 그러면서 시험 대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남에 있는 고등학교들은 선생님들 문제 좋습니다. 솔직히 좋아요. 솔직히
선생님들이 근데 강남 고등학교뿐만 아니고 솔직히 지방에 있는 그 자사고나 과고나 선생님들이 자존심이 있어요. 물리 선생님은 그럼요. 물리 선생님들은 특히 뭐 휘문 중동뿐만 아니고 뭐 단대부고 중상고 경기고 경기고 힘들죠. 경기고 승명여고 등등등 보면 철저히 기출 베이스로 변형하죠. 참 문제 참 깔끔하게들 내십니다. 철저히. 여기에다가 그 선생님들이 원하는 내용을 좀 집어넣죠. 학교에서 밑줄 한번 쳐라. 학교에서 강조한 거. 그 제가 수업할 때 그거 많이 물어봅니다. 여기까지가 물리 완인데 살짝 벗어난 것도 있습니다. 이거 학교에서 언급하면은 꼭 말해라. 꼭 말해라. 근데 그걸 언급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 내신 문제가 조금 만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결정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건 기본이에요.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책으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죠. 어디서 뭐 만들었다. 어디서 뭐 어려운 문제 가져왔다. 그건 다 쇼고 이거 킬러 하기도 진짜 바쁩니다. 이거 킬러 하기도. 여기에다가 스피드가 있어요. 스피드가.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거. 요즘 시험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해야 되는데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요건 내신 시험 전에 할 내용이고 하지만 어머니들은 학생들은 기출 베이스로 공부하는데 이거 꼭 기억해 놓고 하시고 방학 때 킬러 풀어야 된다. 해야 돼. 이 동네 암만 대치동이지만 방학 때 당연히 킬러 안 풀고 내신 때도 킬러 안 푸는 학원들 많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한 말입니다. 왜 이런 거 안 풀어주냐고. 당연히 안 풀어주죠. 왜? 어려운 거 풀면은 학생들 지나치게 어려워하니까 학원을 떠나죠. 그렇죠? 그래서 안 풀어주는 것도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 반은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더 할 거예요, 저희가. 이거, 좀 봐놔야 되겠구나 생각해 놓도록 하시고, 그리고 방학 때 스피드를 좀 붙여놔야 되겠구나. 요거는 학생들이 하셔야 돼요. 요거. 제가 그래서 워크북을 또 만들어 줍니다. 워크북을. 메인 교재 말고 워크북을 드려요. 복습하라고. 이런 스피드를 붙이기 위해서는 문제를 암기하는 습관까지 기르면 진짜 좋습니다. 왜 저 사람은 왜 문제를 암기하라고 그래? 너희들이 고3 되면 알아. 내신 보면 안다.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 방학 때 목표는 딱 두 가지로 생각해 놓으시고 공부를 진행할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제가 어떻게 공부시키는지. 기필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테니까. 교재 다릅니다. 일반 선생님과. 교재 비교해 주세요. 그리고 수업 방법도 다릅니다. 좋은 성과는 분명히 날 수밖에 없으니까 믿고 열심히 쫓아오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영상으로 한번 소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표. 일요일 2시. 수업은 3시간 반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